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고귀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화려한 옷, 그것들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수는 9.6kg의 소지품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느낍니다. 당신은 지금 몇 개의 열쇠를 들고 다니십니까?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당황하고 불안해할 겁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모든 열쇠를 잃은 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광수라는 이 남자는 지금 세상 그 어디에도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는 배낭 하나에 들어가는 물건들 뿐입니다.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일까요? 보석상에서 여행자로 그의 놀라운 변신. 광수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루비와 탄자나이트를 다루는 보석상이었죠. 그의 주머니에는 두둑한 달러가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지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고리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수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매일 그 열쇠를 만질 때마다 자신이 판매하는 화려한 장신구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낸 광물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인 이익,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던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광수는 사업장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열쇠고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재산을 지킬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관할 것이 없으니 열쇠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날 이후 광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집도 차도 사무실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옷은 긴 바지 3벌, 깔끔한 셔츠 1-2벌, 버은 속옷과 양말, 그리고 재킷 하나가 전부입니다. 모든 소지품의 무게를 재면 딱 9.6kg입니다. 가족의 걱정과 세상의 시선.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 가족들은 광수가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산다고 생각했죠.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광수도 인정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테니 요하지만 혼자였기에,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삶을 살고 싶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삶을 세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광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은 건 아니에요. 저는 시스템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가 비판하는 건 끝없이 소유를 부추기는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치는 사회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정으로 믿는 바에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광수는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봉사로 얻는 진짜 풍요로움. 그렇다면 광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에게는 수입도 없고 저축도 없는데 말입니다. 답은 봉사에 있습니다. 광수는 사람들의 정원을 가꾸어주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몇십 년째 이렇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긴 제 집이 아닙니다. 저는 집이 없으니까요. 봉사를 하고 대가로 머물 곳과 식사를 제공받을 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고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광수에게 정원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지구상에 정원만 한 곳이 없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밤하늘의 달빛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흐릿해질 때 그때가 바로 점심시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몸의 리듬으로 시간을 느끼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선택하는 힘에서 나온다. 항수가 말하는 의식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선택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느 발을 먼저 내디딜지 우리는 끝없이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광수는 자신의 모든 선택에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깊이 사유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의 형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광수야, 네가 빠져있는 일은 무엇이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광수는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마치 물에 담긴 티백이 가만히 있어도 차를 우려내듯 그는 자신이 선택한 상황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의 희망과 기쁨으로 눈뜰 이유가 됩니다. 가장 힘든 질문 앞에 선 순간 어느 날 광수는 심리학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 비밀 무기는 뭐야? 아니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야? 친구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응, 맞아. 그리고는 광수를 방으로 보내며 타이머를 40분으로 맞췄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눈동자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얼굴의 주름도 표정도 아닌 오직 눈동자만을 말입니다. 40분이 지나고 돌아온 광수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나를 보았어. 그리고 나는 이미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내 눈 안에서 분명히 보였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 순간 광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 한 잔에 담긴 행복의 비밀. 광수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에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콜라 이야기는 이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매번 차가운 얼음잔에 담긴 콜라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상적이죠. 하지만 가끔 마시는 콜라가 당연하게 마시는 콜라보다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고 그는 말합니다. 항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해지지만 가끔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광수는 긴 바지 3벌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향하는 길. 광수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젊은 날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도망치는 것과 향해 가는 것,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내 모습과 평상시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모습이 평화를 이루어야 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 속 눈동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가벼운 발걸음. 지금 광수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척 가볍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이고 관대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줍니다. 희망과 기쁨이 연결되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 희망은 뿌리부터 나옵니다. 근거가 있는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광수의 희망은 손에 잡히고 현실적입니다. 매일 그 증거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놀라운 우연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게 삶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말입니다. 하지만 광수처럼 가벼워지면 그 신호들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삶의 본질이 더 잘 보입니다. 기쁨의 진짜 모습. 광수에게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은 웃음 그 자체입니다. 약간은 바보스러운 웃음기이죠. 기쁨은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누구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경험이 없어도 말입니다. 아침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밤하늘의 달빛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광수의 기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을 충분히 만끽한다는 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는 진실. 광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곤 합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고귀하게 태어났고 그 무엇도 그 가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고귀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화려한 옷, 그것들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호는 9.6kg의 소지품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열쇠는 몇 개입니까? 그 열쇠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 내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슬플까요? 아니면 태호처럼 해방감을 느낄까요? 태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두 집을 버리고 배낭 하나로 여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매우 극단적이고 그 자신도 인정하듯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나요?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나요?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나요? 진정으로 믿는 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태호는 매일 아침 희망과 기쁨으로 눈을 뜹니다. 그의 하루는 거창한 목표나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태호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따스한 햇살, 맑은 공기,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인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호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은행 계좌에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희망과 기쁨으로 눈을 뜹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고 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반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열쇠고리를 들고 다니며 불안해합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누가 진짜 자유로울까요? 마지막 질문. 거울 앞에 앉아 40분 동안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볼까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되길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까요? 태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배낭 하나로 사는 삶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태호는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거울 속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이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울 속 눈동자가 알고 있습니다.